2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너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접속사 대절을 발견할지도 모른대요. 문장 끝까지고, 언어는 다양하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어쨌든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명령문 나와요. marvel, 감탄하다, 감탄해보자. for just a moment, 아주 잠깐. 뭐에 대해서? 유연성, utility는 유용성과 언어의 힘에 대해서. 근데 뭐로서? 일련의 도구로서. 언어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일련의 도구로서. 유연성, 유용성, 언어의 힘에 대해 감탄을 잠깐 해보자. 언어는 세계나 그 세계의 일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용이 되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그것은 the word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대요, 언어가? 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사용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명령을 내리고,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말하고, 농담을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친구를 만들고, 적을 모욕하는 등의 같은 용도로 엄청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뭐 insult는 모욕하다라는 뜻이고요. issue는 내리다, 특히 명령을 내리다 할 때 내리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언어를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해질 수 있는가? 언어는 말해지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serve는 수행하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언어라는 것을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수행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속에서? 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아미드가 뭐뭐 속에서. 그래서 기억해라. 뭐라는 걸?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갑자기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기억하래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가능성인데 생존과 번영의 가능성은 크게 강화가 되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뭐에 의해서? 유대에 의해서. association, 유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종이, 우리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통해서 크게 강화됩니다. 생존과 번영의 가능성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번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대를 맺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집단으로서 있을 때 훨씬 더 잘 합니다. 개인으로서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place a high premium on 뭐뭐를 장려하다. encourage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려합니다. 뭐를? 협력과 조정을. 다른 사람들과.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것은 앞문장이 되겠죠? 우리가 집단으로서 더 잘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본질적인 기능, 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본질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언어의 기능은 의사소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뭐 기능적인 본질인지 뭐 본질적인 기능인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문장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이게 일단 기능적인 본질,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언어의 기능, 언어의 그냥 기능적인 본질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문법이나 뭐 어휘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능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건 본질적인 기능은 다시 말하면 목적이죠. 그 목적도 결국 의사소통으로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문법적인 요소나 어휘적인 요소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기능적인 그래서 그런 본질뿐만 아니라 내 본질적인 기능도 결국 의사소통으로 통합이 된다. 언어라는 건 아까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본질적인 기능이든 기능적인 본질이든 결국 하나로 모이더라. 뭐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으로 모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죠. Can language be said to serve any? 이 부분. 아까 언어를 어떤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곧 뭐다? 의사소통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능적인 본질은 기능에 초점을 두면 돼요. 기능적인 본질이란 건.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면 뭐 문법이든 어휘든 뭐 글의 구조든 간에 여러 가지. 근데 본질적인 기능은 본질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래서 목적으로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언어의 목적도 결국 하나로 보이더라. 어떤 것? 의사소통이라는 으로 유일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사소통은 우리가 하는 것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공통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통됐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공통된 공유하고 있는 이해를 성취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필수적인? 협력과 조정에 필수적인. 아까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강화가 됐어요? 다른 사람과의 유대와 함께 강화돼서 지금까지의 이 인류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류가 존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의사소통인데 그 의사소통은 이제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온 거죠. 그리고 뭐 사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에 필수적인 공통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근데 그 의사소통을 해주게 하는 게 누구다?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국 다양한 make friends, 뭐 insert enemies, sing songs 이런 걸 다 하려면 이게 다 사실 뭐에 기반한 거야?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핵심 문장은요. 이 더스 문장이 되겠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이 언어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으로 결국 통합할 수 있다. 합의를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이런 게 다 의사소통으로 정리된다라는 거죠. at its essence는 본질적으로란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결국 하나의 주요한 목적을 수행하더라. 그게 뭐다? 의사소통이다.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답은요. 2번이기 때문에 2번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텍스트는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즉, 분석되어야만 합니다. 명시적인 것과 함축적인 의미 둘 다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것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도 다 분석되어야 합니다. 텍스트라는 거를 그래서 뭐이기 때문에 it, 가주어, 진주어. 그런데 어떠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작가가 의도한 것을 아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디스카운트, 의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대신에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는 무시를 하더라도 그 텍스트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어떤 의미든 간에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디스카운트 무시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ignore, disregard 할 때가 있고요. 네, 동요로. 다음 문장. D.H. 로렌스. 로렌스는 엄청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그래서 이 부분이 함축적 의미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밑에까지 설명을 다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3번 문장을 넘어가면 New Criticism은 신비평이라는 뜻이고요. 이 신비평이라는 거는 21세기에서 거부한대요. 개념을. 이거 동격의 대시죠. 더 노션을 꾸미는 동격에 대해서 문장 끝까지고요. 어떠한 개념을 거부하냐? decipher, 해독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동명사 주어고요.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것은 문학의 중심 목표다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게 신비평이래요. 현 21세기에서. 보통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한 개념을 거부하는 게 신비평이라는 거래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함을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제껴두고 그 텍스트 자체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에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해보자. 이걸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요, 그들이 주장한 것 같이 문학은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가 심어놓아요? 저자가 심어놓은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수능을 풀 때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막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역동적인 장입니다. 역동적인 현장이라는 거죠. 역동적인 필드, 장. 뭐에? 다양한 의미. 그 의미는요, 어떻게 발생된대요? 저자 때문에. 저자도 모르게. 그리고 실제로 저자와는 상관없이 A, B, and C. 지금 전치사를 A, B, and C로 둔 거죠. 뭐 저자로 인해서 생긴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저자도 모르게 생긴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저자와 상관없는 의미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텍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역동적인 장입니다. 문학은. 그래서 이러한 신비편 모델에서 문학은 텍스트의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 that부터 control까지 엮어주고 근데 set A in motion인데 A가 빠진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여서 set A in motion은 A의 시동을 걸다입니다. 근데 A가 빠졌다 했죠? 그러니까 저자가 시동을 걸었긴 했지만, 왜냐면 일단 저자가 글을 쓰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동을 걸긴 했지만 저자가 통제는 못하는 텍스트의 세계입니다. 왜요? 독자는 그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쓴 의도를 정확함을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자가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독자는요, 오히려 독자가 뭘 통해? 본인의 해석을 통해 텍스트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라는 얘기는요, 말하는 사람은 저자가 되겠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막 집중하지 마라. 의도 파악에 집중하지 마라. 오히려 뭐 해라? 본인들, 그냥 각자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고, 각자가. 그리고 그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쉽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이제 신비평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New Criticism,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의 풍부함을 강조한 New Criticism에 대한 내용이었고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답은요 2번입니다. 해볼게요. it, to, 가주어, 진주어. 한번 끊어줄게요. 지각동사 나오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고, 목적격 보호에 strive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올바른 균형, 그러니까 예술가가 올바른 균형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에게, 예술가죠? 예술가에게 왜 그가 이것을 했고 또는 저것을 바꿨는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were to는 가정법 미래고요. 그는 따르지 않기 때문이래. 어떠한 고정된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왜 이걸 바꿨고 뭐 이렇게 했는지라고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는 뭐 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따라간 것 뿐이다. 그래서 it, that 가주어, 진주어고 그래서 몇몇 예술가나 비평가들은 특정 기간에 고안해 내려고 시도했대요. 그들의 예술에 대한 법을. 하지만 밝혀졌대요. 진주어라고 밝혀졌는데 poor은 에서 형편없는 이런 뜻이고요. 형편없는 예술가들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뭐 할 때? 이러한 법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형편없는 예술가들이 아무것도 성취를 못하더라. 오히려 법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반면에 그 위대한 마스터들, 거장이죠. 거장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깨부수고 깨부쉈지만 새로운 종류의 하모니를 성취할 수 있었다. 네, 어떤 하모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됐고요. 그 누구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대신 요 of가 전치사가 뒤에 남아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of 위치로 써도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법을 깨버리고 그 아무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모니를 만들어내더라.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겠고요. 요 but 뒤에부터. 그래서 그 위대한 영국 그 화가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대요. 그 학생들에게 어디에서? 영국 왕립미술원에서. 왕립 뭐 학원이 뭐 미술원이 있나 보죠?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접속사 대절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여기까지고 꽤 길죠? 대포 앞에 한번 끊어주고 파란색은 배치되면 안 된다고. 그림의 전경에, 그러니까 그림의 앞부분, 가까운 부분에 눈에 잘 보이는 그림의 전경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풋을 배치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의 입장에서는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reserve, 남다. 근데 남는 걸 또 당하죠. 파란색이 또 수동이고요. 남겨져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배경을 위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파란색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배경에 둬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뭐 멀리 떨어진 배경을 예로 들면 뭐와 같은? 지평선에 있는 좀 더 희미한 언덕과 같은. 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그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대요. 그럼 결국 요 파란색이 그림의 전경에 배치되면 안 되고 멀리 떨어진 배경에 남겨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말하는 뭐예요? 예술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또 말했다시피 예술의 법칙을 적용해서 잘 된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안 되고 위대한 과정들은 오히려 뭐예요? 그런 laws of art를 깨부수고 전에는 없었던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그런 규칙을 설명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의 라이벌인 토마스,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어쨌든 토마스라는 사람이
일단 여기 대시는 묶어주고, 이 대시로 묶어지는 얘기는요, 그냥 이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화가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보면 토마스라는 사람이 입증을 하고 싶었대요. 대절을. 이제 빈칸 부분을 보면 2번. 그러한 학술적인 규칙은 보통 터무니없다고. 터무니없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대요. 그걸 딱 듣고 나서 그거 아닌데? 루어스 오브 아트를 따라서 좋을 게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입증하고 싶었다는 거죠. nonsense는 터무니없는. 그래서 동의어로 absurd, 터무니없는 똑같은 뜻이고요. rubbish가 있습니다. rubbish는 명사예요. 그래서 형편없는 것.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사람을 말할 때도 뭐 rubbish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 반이어로나 truth나 logical이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그래서 그는 그렸대요. 여기서 그는 토마스가 되고요. 토마스 어쩌고 이 사람이 그렸대요. 유명한 블루보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그 블루보이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받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문장 끝까지입니다. 그 안에 요거 묶어주고, 그림의 중앙 전경에 파란색 의상을 눈에 띄게 한, 스탠드아웃, 눈에 띄다. triumphantly, 당당하게. 아까 레이놀드는 파란색은 전경에 두면 안 돼 라고 말했죠. 그런 규칙이 있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라는 걸 이제 입증하고 싶으니까 그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림의 중앙 전경에 파란색 의상을 눈에 띄게 당당하게 둔 블루보이를 그렸다는 거죠. 뭐와 대조해서? 배경에 따뜻한 갈색과 대조해서.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해냈더라. 규칙 따윈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진정한 화가들에게는 예술의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다.